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법 제21강입니다. 자, 우리 20강에 이어서요, 쇼치드 강의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교재 22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점유의 모습 나오죠, 그죠? 거기 197조 점유 태양이 여러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조문 확인해 드릴게요. 1항 보면 점유자는 어때요? 소유사, 평온, 그 다음에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거기다 무과실 X 적어 놓으세요.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2항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판례하고 묶어야 되는데, 여러분, 본권이라는 것은 점유권 빼고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그죠? 이런 것을 본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더 깊이 들어가면 임차권 아무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본권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구분해버려요. 본권에서는 점유권 빠진다. 그렇게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항 봐보세요. 자, 어려운 부분인데 선의 점유자예요. 그런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다 그랬죠? 그러면 본권은 점유권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본권의 대표를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권에 관한 소라는 말은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알아두시냐면요. 자, 소, 악, 판, 타,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래서 본권에 관한 소일 때 문제예요. 본권에 관한 소. 그러면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유자가 승소하고 점유자가 패소했어요. 패소했다면 그때의 점유자는요, 소 제기 시부로부터 악의 점유자인데, 여기까지가 지금 197조 2항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가로치세요. 그때부터 뭐라고요? 악이 동그라미, 악이 점유자로 본다 그랬죠? 소악이라고요. 소악.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뒷부분하고 연결시킬 거예요. 223페이지 오시면 한가로 3번에 자주 점유의 판단 기준 나오죠, 그죠? 외형적,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주관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객관설이라 그 뜻이고요. 한가로 4번에 보면 일단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그랬죠. 소유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동그라미 1번처럼 임차인처럼 타주점유가 명백할 때는 자주점유 추정 안 돼요. 언제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점유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거죠. 그죠? 추정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건데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어가 뭐예요? 점유자가 그랬죠. 점유자가 양가로. 그러면 점유자는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되죠. 그죠? 추정되니까 자기가 입 다물고 있어도 자주점유로 추정되거든요. 굳이 자기가 자주점유임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주점유라는 것을 주장을 했다고요. 즉 매매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오면 뭐예요? 여전히 자주점유. 그래서 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유 권원에 관한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이상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여전히 자주점유예요. 시험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요, 아래 관련 판례 보세요. 1번 판례 보죠. 주어가 뭐예요? 점유자죠. 그죠? 점유자는 가만히 있어도 자주점유라고 그랬죠. 스스로 매매 증여 주장할 필요도 없는데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뭐예요? 자주점유.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취득 시효 기간 진행 중에 당해부동산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오면 뭐다? 여전히 자주점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2번하고 관련 판례 1번 비교해서 아셔야 돼요. 그런데 관련 판례 2번이죠. 여기는 주어가 뭐예요? 소유자란 말이에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본권에 관한 소가 되겠죠. 그죠? 본권에 관한 소에서 소유자가 승소하고 점유자가 패소를 하죠. 그 점유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악 반타,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라고 그랬죠. 이제 이 판례는 뭐예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타주 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했죠. 그러면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점유자는요, 패소 확정 후부터는 뭘로 돼버려요?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본권 그러면 점유권 빼고 소유권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소유자가 승소하고 점유자가 패소했다 그럼 뭘로 가요? 소악판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달리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자기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다거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뭐다? 자주점유다.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내 것으로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224페이지 한가로 5번에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악의의 무단점유는 뭐라고요? 타주점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용은 뭐냐면 우리 판례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취하지 아니하였을 태도를 나타낸 경우 그랬죠. 그래서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냈다거나 진정한 소유자가 뭐 한다고 월세를 통장에 집어넣어 주겠어요. 그죠? 예, 그랬으면 이런 경우는 뭐예요? 또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판례 보면 자, 양가로 1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자세히 해드리니까 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을은 A로부터 그죠? 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소유 토지임을 몰랐죠. 몰랐는데 측량해 봤으면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오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유했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매수인의 점유니까 자주점유죠. 그죠? 자주점이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뭐냐면 이번 시험에도 나왔습니다만 자, 을이요. 이 부분이 100평 정도, 10평 정도거든요. 근데 이 전체가 100평이에요. 100평이라면 을은 A로부터 매수할 때요. 자, 등기부나 대장을 열람해 봤을 거예요. 100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평이다 그러면 전체가 110평이잖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보면 100평인데 110평이네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저기가 점유했다 그러면 자주점유라고 봐주지만 자, 100평인데 이 부분이 900평이에요. 그럼 전체가 1000평이죠. 그러면 을은 100평인 줄 알고 갔다가 1000평을 보면 누가 봐도 뭐 이렇게 넓어? 이렇게 알 수 있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점유했다면 뻔히 남의 부동산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봐서 뭘로 봐버려요? 타주점유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관련 판례에서 양가로 1번에 보면 대지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이 경우죠. 그죠? 착오로 측량하지 않아봐서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온 경우 이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라고요. 그러나 비고 판례 보면 매매 대상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거기 가로치세요. 상당히 초과 이거죠. 그죠? 뭐 이렇게 넓어? 이 부분이죠. 그러면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악의 무단점유로 봐버린다고요. 그 점유는 뭐라고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부분인데요. 양가로 2번 보면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령 갑이 자기 부동산이 아니라
남의 부동산을 을에게 팔겠다고 청약하고, 그죠? 죄송합니다. 다시요. 자, 을이 A로부터 샀다고 그랬죠? 근데 A가 어때요? 남의 부동산을 팔겠다고 청약하고 승낙해도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잖아요. 그래서 을의 점유는 뭐라고요? 여전히 자주점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매수인의 점유니까. 토지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기하여 목적 토지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매매가 설사 타인 토지 매매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사 점유, 자주 점유라고요.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뻔히 이 경우는 을이 A로부터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이라도 A가 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넘겨주면 되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죠. 그죠? 있는 경우니까 뭐예요? 자기가 매수인으로서 점유했다 그러면 자주점유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과 비교해서요. 거기 큰 2번에 보면 타주점유로 인정한 판례가 나오죠. 그죠? 양가로 1번 보면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을은요. 뻔히 이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자기가 점유했었다. 그러면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점유한 자죠.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점유, 타주점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25페이지 보면 한가로 6번에 점유 행태의 전환,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나오죠. 그죠? 기억본 보면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다시 소유사로 점유하거나 또는 점유를 시킨 자에게 뭐예요? 소유사가 있음을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소유사를 표시한 것을 인정해 준 사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번 보면 타주점유자가 임차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것만으로는 임대인,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인정한 사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B번이 바로 이 사례죠. 그죠? 타인 소유 토지를 소유사 없이 점유하던 자가 임차인이죠. 그죠? 그 지상의 단지 그 소유 건물을 건축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했다거나 토지에 가스나무를 식재하고 지상 건물을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에게 소유사를 표시해서 새로운 권원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랬죠. 그죠?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 이번에는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사례. 뭐예요? 매도인의 점유, 기억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정존 소유자의 점유,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그랬죠? 디귿번이죠. 그죠?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매수인 B의 점유,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그랬죠. 그죠? 자, 227페이지 보면 이제 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선의가 뭐예요? 모르고 악의는 뭐예요? 알고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남의 토지 소유임을 모르고 점유했다. 선의 점유, 알면서 점유했다. 악의 점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과실이다. 그러면 과실 없는 점유, 과실 있다. 모르는데 과실 있다. 과실 있는 점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간단히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 취득과 소멸 나오죠. 그죠? 그런데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있는데 소유권에서도 원시취득, 승계취득이 있는 것처럼 점유권도 원시취득, 승계취득이 있다. 그 말이에요. 크게 소유권에서 알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양가로 3번에 점유 승계 효과 있죠. 그죠? 이 부분은 뒷부분 점유권과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230페이지 자 다시 점유의 추정력에서요. 197조 아까 봤던 거죠. 무과실만 추정되지 않는다. 그게 나오고 자 198조 나오죠. 그죠? 점유 계속 추정이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오른쪽 와보세요. 그러면 관련 판례가 나올 거예요. 231페이지. 민법 198조 소종 점유 계속 추정은 동일이니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요.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르죠. 그죠? 다른 경우에도 점유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할아버지 사례에서 설명드렸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후 추정력만 인정되고 점유의 적법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동산에서만 인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이것은 동산에서만 인정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232페이지 점유자 회복자 관계 나오죠. 자, 이것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것이니까 넘기시고 그러면 236페이지 이제 뭐가 나와요? 점유보호 청구권, 전물청 나오죠. 그죠? 이건 이미 봤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40페이지 자력구제 나오죠? 자력구제 이것은 개념만 우리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세요. 뭐였어요? 점유보조자도 자력구제권이 있다. 그런데 간접점유자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준점유 이런 것은 X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점유권 끝났잖아요. 이죠? 점유권 뭔만 지금 안 했어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만 안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일단 건너뛰시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점유권, 소유권은 묶어서 공부하라는 게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가 조금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멘트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디 볼 거냐면 261페이지예요. 261페이지인데 5원칙 공부하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나오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나오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조금 심화적인 부분이에요. 심화적인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인 구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점유시효 취득의 문제거든요. 점유시효 취득은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누가 을이 누구에게 소유자 갑에게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을이 20년 소유사 평원 공연이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언제예요? 등기 청구권 행사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건이 완성된 후죠. 그죠? 요건이 완성된 후. 어떤 요건? 이 요건이 완성된 후에 아직 등기 전에 병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에서도 이럴 수 있잖아요. 을이 요건이 완성됐으면 등기 청구권 행사하려고 봤더니 완성 후에 갑이 병에게 팔아버렸더라. 그랬을 때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그죠? 또는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이번에는 19년이에요. 그리고 소유사 평원 공연이죠. 그죠? 그러면 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 청구권 행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건이 완성되기 전이죠. 그죠? 완성되기 전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경과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을이 계속 점유를 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년 소유사 평원 공연이 됐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해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랬으면 물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은 어때요? 갑에게도 병에게도 얼마든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 채권적 청구권은요. 채권적 성격을 갖는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물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은 자기하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3자에게는 주장 못한 게 채권이었죠.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도 어떻게 했어요? 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상대방에게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지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럼 이제 결론을 봐보시죠. 위의 사례에서는요. 을이 설령 시효취득의 요건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는 중에 완성은 소유자가 바뀌어버리죠. 그죠? 그럼 소유권 취득 못해 가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돼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죠?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나 완성 전에 넘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오히려 병이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래요?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례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병입니다. 왜 그래요? 병은 1년밖에 권리에 잠자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소유권 뺏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는 강원도 땅 샀다. 가보지도 않고 그냥 등기만 해놓고 있다가 소유권 뺏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뭐예요? 등기뿐만 아니라 점유 이전까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먼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랬더니요. 이 사례에서 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때부터 점유를 시작해서 이때 요건이 완성됐잖아요.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니까 소유권 취득 못 해버리죠. 그죠? 그러면 나는 이때부터 점유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점유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 완성됐다. 이래버리면 이거하고 똑같아지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잖아요. 즉 이처럼 자 시효취득의 시작되는 점 이걸 기산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기산점을 임의선택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건 안 돼요. 왜냐? 임의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만들어 놓은 보람이 없다. 언제든지 기산점 임의선택해서 소유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임의선택 안 되는 거예요. 다만요. 소유자 변경이 없어요. 소유자 변경이 없으면 어차피 을이 시효취득해서 소유권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기산점 임의선택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지금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역산해서 20년 되는 어느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언제? 소유자 변경이 없을 때. 소유자 변경이 없을 때요. 그러나 소유자 변경이 있어버리면 기산점 임의선택 안 된다. 그래요.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때 자 어떻게 됐어요? 요건이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을이요. 자 소유자 변경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또 계속 점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20년이 지난 거예요. 총 몇 년 점유했단 말이에요? 40년 점유했단 말이죠. 의제 한국인이죠. 자, 이랬을 때는 이때는요. 2차 시효취득을 인정을 해줘요. 2차 시효취득을 인정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을은 이때는 갑하고 관계는 고려할 필요 없이요. 병하고 관계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병하고 관계에서만 20년 소유사 평온 공연이다 그러면 2차 시효취득 인정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적을게요. 더 적는데 그게 뭐냐면 자, 갑하고 을인데 20년 소유사 평온 공연이죠. 그죠? 근데 요건이 완성된 후에 넘겼죠. 그죠? 이렇게 넘겼단 말이죠. 넘겼을 때, 자, 이렇게 등기 청구권 행사 못한다 그랬죠?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에게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랬으니까 어때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죠? 소유권 취득하고 을은 소유권 취득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을이 갑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그죠? 자, 그랬더니 모르고 팔았다. 아무런 책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갑이다. 자, 20년 전
기획부동산한테 속아가지고 강원도 땅을 샀다. 안 팔리다가 이번에 겨우 손해보고 팔았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서 내가 시효취득 완성했는데 왜 팔았냐? 손해배상. 그러면 여러분 손해배상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안 해주죠. 그죠? 저리가 안 그래도 화나 죽겠는데. 그러겠죠? 자, 다만 시효취득 완성됐다고 등기 청구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소유권 뺏기게 생겼네 하고 팔았을 때죠. 그죠? 즉 무슨 말이에요?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팔았을 때요. 이때는 뭐냐면 을에 대해서 소유권은 물론 병이 취득합니다. 병이 취득하지만 을에 대해서 갑은 무슨 책임을 지냐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왜 불법행위 책임이냐 그랬더니 양대 책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계약의 세계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이 대표적인 예라고 그랬죠? 근데 계약의 세계가 아니다 그럼 무슨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불법행위 책임 그랬잖아요. 그럼 갑하고 을은 계약관계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결론을 봐보세요. 모르고 팔았다 그러죠. 그러면 소유권은 병이 가져가죠, 그죠? 병이 가져가죠? 그런데 돈은 누가 가져가요? 갑이 가져가잖아요. 을은 개털 그러죠? 근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돈은 누가 가져가죠? 소유권은 누가 가져가요? 병이 가져가죠? 근데 돈은 누가 가져가요? 을이 가져가겠죠. 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 결론을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응용이 돼요.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자, 시효 완성 후에 수용당했어요. LH공사한테 수용당했다? 그러면 자, 소유권은 LH공사가 가져가지만 보상금을 누가 가져가느냐? 모르는 상태에서 시효 완성 사실을 갑이 모르는 상태에서 수용당했다? 보상금은 갑이 가져가겠죠? 그런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수용당했다. 소유권은 LH공사가 가져가지만 보상금은 을에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신에 뭘 청구할 수도 있냐면 보상금을 나에게 줘 그럴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상 청구권 그래요. 이 대상 청구권도 결국은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외에도 조금 복잡한 판례가 있는데요. 그것은 심화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맛배기만 보면 자, 모르고요. 모르고 판 게 아니라 모르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여기가 있잖아요. 소유권이 여기가 있는데 자,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러면 소유권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시효 완성했으니까 을이 가져가죠. 그죠? 근데 을은요. 을은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지만 요건이 완성된 후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 끼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을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휴사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휴사례가 뭐냐면 을 입장에서는요. 모르고 팔아버렸다 그러면 소유권 여기 돈 여기 개털될 뻔했는데 모르고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그나마 소유권이라도 가져오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변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제하고 나서 그 대금을 갑에게 구상권 행사 못해요. 그러더라도 소유권 가져왔으니까 뭐예요? 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휴 사례인데 이것은 나중에요. 플러스로 심화학습에서 여러분이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강의는 드리지만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 한 가지 더요. 이 사례인데 갑에서 을 복잡해서 여기다 적는 거예요. 20년 소유사 평원 공연 그랬죠. 그죠? 그런데 요건이 완성된 후죠. 그죠? 완성된 후에 자, 여기 병에게 팔았죠. 그죠? 병에게 팔았는데 설령 시효 완성 사실을 병이 알았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런데 병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꼬셨대요. 악의 플러스 권유, 유도 이런 것들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적극가담 사례라고 그러죠. 그죠? 적극가담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적극가담 사례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예요. 그래서 자, 적극가담했다. 그러면 병이 어떻게 돼요?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아는 것만으로는 적극가담 아니에요. 야, 너 어차피 소유권 뺏겨. 그러니까 나한테 팔아.
권유했다고요. 그것도 싸게. 그러면 원래는 이 매매 계약이 악이었다 하더라도 유효였죠? 유효였는데 이 경우는 뭐가 돼버리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돼버려요. 자, 민법 총칙과 가지고도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론, 병이 소유권 취득 못하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근데 을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시효취득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 등기를 어떻게 해서 가져올 것이냐, 그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 우리 판례가 대의에서만 가져와라 이랬어요. 나중에 이거 준 거 자체가 불법 원인급여라 반환 청구 못한다, 이것까지도 연결시켜서 공부하게 될 건데 지금은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어떻게 해라? 자, 갑이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대의예요. 대의. 대의는 1단, 2단, 2단이에요. 1단 말소 청구해서 갑 앞으로 간 다음에 2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등기해서 가져가라. 따라서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었죠. 바뀌었더라도 뭐가 있어요? 여전히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소유권이 복귀됐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에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지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건 안 돼요. 채권적 청구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계속 공부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려운 말이 나와요. 뭐가 있냐면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데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자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을은 돈 달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 특정물 채권자라서 채권자 취소권도 안 된다. 여러분은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가담 사례에서 을은 뭔만 됐다? 대의만 됐다. 나머지는 안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편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이 정에게 팔았죠. 그죠? 정에게 팔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 정은 설령 선이더라도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사례 있죠. 그죠?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게 바로 5원칙이에요. 5원칙. 5원칙인데 자, 첫 번째 1원칙이 뭐냐면 자, 점유시효 취득에서는 등기와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 등기 청구권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면 그걸 생각해 보면 채권적 청구권은 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에게는 주장 못해요. 그러니까 완성 후에는 병에게 채권적 청구권 행사 못해요. 이게 1원칙이에요. 2원칙. 자, 기산점 의무 선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소유자 변경이 없을 때는 기산점 의무 선택 가능하다고 그랬죠? 3원칙. 2차 시효취득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인정해준다. 그 다음에 4원칙. 모르고 팔았다. 아무 책임 없다. 그러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팔았을 때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그 다음에 5원칙. 제3자가 적극 가담했단 말이에요. 그럼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결론, 병 권리 취득 못해요. 그래서 정에게 넘겨봤자 권리 취득 못해요. 누가 권리 취득해요? 을이 권리 취득하는데 을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 등기는 어떻게 해서만 가져올 수 있다? 대의에서만 가져올 수 있다. 다른 건 안 돼요. 직접 청구도 안 되고 채권적 청구는 안 되고 채권자 취소권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사법시험이나 기타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 근래에 우리 시험에서는 그다지 많이 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 우리 교재 261페이지 보면 보충학습으로 나오잖아요. 보충학습. 거기 보면 1번 시효 완성 후죠. 후 동그라미. 후의 법률관계란 말이에요. 후의 법률관계. 넘겨보시면 2번도 뭐예요? 시효 완성 후죠. 후의 법률관계란 말이에요. 5원칙 이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3페이지 보면 큰 3번에 시효 완성 전 있죠. 전의 동그라미. 전의 법률관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지금은 머리가 아파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서 먼저 뭘 익히는 거예요? 5원칙을 익힌 다음에 나중에 심화학습 정도에서 제가 여기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것을 먼저 아는 게 급선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판이에요. 세 번째 판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그러면 시효 취득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죠. 지금 첫 번째 판이 뭐예요? 시효 취득의 요건을 공부했죠. 두 번째 판은 뭐죠? 그러면 시효 취득의 요건이 됐을 때잖아요. 됐을 때 점유 시효 취득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누구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5원칙 이거 공부한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 시효 취득이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점유자 회복자 관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봐봅니다. 지금 이 갑하고 을관계, 이 갑하고 을관계인데 여기는 제가 단독주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배밭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배밭으로. 자, 봐보세요. 갑하고 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배밭, 배나무예요. 배나무. 과수원, 배나무. 배나무 봐보셨죠? 옛날 태능 가면 이렇게 배밭이 유명했었죠. 자, 이렇게 있었는데 자, 지상 경계요. 지상 경계 같은 경우면 단독주택 같으면 담장, 전답이다 그러면 둑 이런 것으로. 근데 과수원 같으면 뭐예요? 자, 철조망이나 혹은 목책, 철책, 목책 이런 것으로 많이 표시를 하죠.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을이 A로부터 이 과수원을 매수했다. 이 사례하고 지금 똑같죠, 그죠? 이 사례하고 똑같아요. 다만 단독주택이고 여기는 배밭 과수원이다. 이렇게 아시라고요.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갑이 측량해 봤다고요. 측량해 봤더니 여기가 경계로 나와버렸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을은 이제 손가락을 세야 되는데 세봤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요. A가 20년 전에요. 원래 목책이 여기가 있었대요. 근데 밤중에 몰래 이리 옮겨버렸대요. 그래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만든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 사례가 웃기더라도 꼭 그대로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점유를 했어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13년 동안. 자, 얘는요. 자, 뭐죠? 남의 부동산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면서 점유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악의점이잖아요. 악의점이죠? 악의점이고, 악의 무단점이니까 뭐예요? 타주점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을에게 팔았다고요. 을이 이제 여기를 7년 동안 점유를 했어요. 얘는요, 남의 부동산임을 몰랐죠, 그죠? 선의점이죠? 그리고 선의 매수인의 점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주점이잖아요. 자주점인데, 자, 을은요, 자기 고유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자, 전 점유자, 점유기간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합산해서 주장할 때는 하자도 승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뭐가 돼버리냐면 악의 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고유의 점유 7년이니까 시효취득 안 되는 거고 20년이 안 됐으니까. 자, 승계에서 점유 승계를 주장하면 20년은 20년인데 뭐예요? 타주점이니까 시효취득이 안 돼버리죠. 삼각형 생각해 보세요. 소유사가 없단 말이에요. 시효취득 어차피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시효취득 안 되니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돌려주느냐? 당연히 토지 돌려줘야죠. 나무 토지니까. 그 다음에 이 배나무 있죠, 그죠? 배나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원래 갑거니까. 이건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에 수확했던 과실 있죠, 그죠? 과실, 이게 뭐예요? 배. 배가 바로 천연과실이죠, 그죠? 천연과실. 그 다음에 토지 사용이익. 사용이익도 우리는 과실에 준한다 그러거든요. 과실에 준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원물과 과실이 있어요. 우리 구체적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뭐예요? 이 나무가 원물이고 여기에서 열린 열매 있죠, 그죠? 이게 과실. 소가 뭐예요? 송아지 낳았다. 소가 원물. 그 다음에 뭐예요? 송아지가 과실 그러죠, 그죠? 자, 이런 것은 이제 천연과실이라고 그러고 법정과실도 있어요. 뭐냐면 돈, 원물에 이자가 나온다. 과실, 법정과실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원물에 월세가 나온다. 과실, 이것을 법정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과실도 돌려주느냐 그 문제였어요. 이게 바로 과실 수취권의 문제예요. 과실 수취권이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토지하고 건물을 돌려줘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이 나무를 베버렸어요. 베버리고 여기다가 도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무 베버렸으니까 나무값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멸실 훼손 책임인데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 좀 올려서 적을게요. 칸이 좀 좁네요. 자, 멸실 훼손 책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자, 을은요. 을은 토지하고 나무 돌려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자기가 수리한 게 있다거나 혹은 가치를 증가시켰다. 필요비, 유익비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비용상한 청구권 그러죠. 그죠? 우리 임대차에서 나왔었죠? 비용상한 청구권의 문제죠. 이것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문제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비용이라는 것은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는 거예요. 유익비가 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 문제인데 이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요 근래에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더라도 뭐라고요? 단순 암기하면 머릿속에 안 남으니까 최대한 어떻게 해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내가 을이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선의 점유자잖아요. 선의 점유자다. 그러죠? 그러면 어쩌냐면 토지 돌려주고 나무 돌려주지만 그동안에 수확했던 배는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과실을 수취한 것이 부당이득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악의 점유자는 어때요? A 같은 사람은 13년 동안 수확했던 배 있죠. 이것도 다 돌려줘야 돼요. 왜요? 악의자니까. 배도 다 돌려줘야 돼요. 악의자는 만약에 이것을 소비해서 남한테 팔아버렸다 그러면 이자까지 가산해서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러나 을은 어때요? 선의자니까 과실수취권이 있어서 7년 동안 수확한 배는 을이 갖는다. 그러니까 시효취득이 안 됐을지라도요. 지금 악이냐 선의자에 따라서 반환 범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무 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값 물어주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어느 정도를 물어주느냐 그랬더니 우리 법은 선의 플러스 자주점유잖아요. 자주다 그러면 현존이익 반환 그래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한다 그래요. 자, 선의 플러스 자주만 현존이익이에요. 나머지는 전범위 반환이에요. 전범위 배상해야 되는데 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선의 플러스 자주죠. 그죠? 그러면 나무를 베가지고요. 벤 것을 뭐 버려버렸다 그러면 현존이익이 없어요. 그 나무를 장작패어요. 장작패가지고 뭐 일부는 유실되고 일부 남아있죠. 그러면 이게 현존이익이에요. 그냥 그래 이거 이렇게 주면 된다고요. 그러나 A가 나무를 뱄다. A는 선의 플러스 자주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나무값 전부를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상한 청구권 문제인데요. 비용상한 청구권은 자, 점유자가 선이든 악이든 구분이 없어요. 구분 없이 전부 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나 을이요. 여기서 농사 짓느라고 자, 해마다 비료값이 들어가지고 비료를 줬단 말이에요. 비료를 줬죠. 그러면 이건 이제 소비되는 것으로서 필요비 개념이에요. 비료값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농작물이 굉장히 잘 자랐겠죠. 배가 굉장히 많이 수확이 됐을 거라고요. 그러면 자, 설령 A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13년 동안 비료값을 들여가지고 수확량 많이 넣은 것을 자기가 못 가졌잖아요. 악의자니까. 그래서 다 돌려줬죠. 그죠? 다 돌려줬잖아요. 대신에 내가 비료를 들여서 농사를 잘 지어서 그래서 자, 농작물이 많이 수확된 것이니 배가 많이 수확된 것이니 최소한 비료값은 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의자도 필요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다만 과실을 수취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을은 7년 동안 자기가 비료를 줘서 수확량 많이 늘었죠. 그죠? 많이 는 것을 자기가 다 가졌잖아요. 자기가 다 가졌는데 비료값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수취한 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돌려주는데 도로 만들어서 돌려줬죠. 도로는 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런데 이 토지 가치를 증가시켰죠. 유익비란 말이에요. 유익비죠? 그러면 유익비에 대해서는 선이든 악이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하는데 자, 이때요. 유익비에 대해서 공사비가 1,000만 원이 들었대요. 1,000만 원.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토지 가치가 증가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토지값, 가치 증가액이 있죠. 가치 증가액은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이다. 그랬을 때 문제라고요. 그랬을 때 자, A나 을은 3,000만 원 받고 싶겠죠? 그러나 갑은요. 1,000만 원만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때 문제예요. 이때 갑을 회복자라고 그러고요. 을을 점유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유익비는 여기뿐만 아니라 항상 구조가 똑같아요. 유익비는 가치가 꼭 증가해야 되거든요. 가치가 증가했을 때 누가 선택하냐면 돈 줄 사람이 선택해요. 누구예요? 회복자가 선택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회복자가 선택.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어디를 펴시냐면요. 다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어디 펴보시냐면 228페이지 펴보세요. 228페이지 보면 우리 건너뛰고 온 거 맨 아래 양가로 3번 점유 승계 효과 나오죠. 199조죠. 그죠? 1항 보면 점유자의 승계인이 있잖아요. A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을은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7년. 자기의 점유하고요.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고요. 20년. 그런데 2항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그러죠. 20년이 되면 악이 타주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29페이지로 오세요. 거기 한가로 2번에 상속인은요.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점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고유의 점유만을 분리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대의 점유가 타주 점유다 그러면 상속인 점유는 당연히 타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양 상속인도 다시 새로운 권원에 기해서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선대가 임차인이다 그러면 상속인도 임차인이거든요. 타주점이죠. 그런데 새로운 권원에 기해서 아예 사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사로 점유한 때는 자주점유가 될 수 있고 이런 때만 자기 고유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 펴보시냐면 232페이지예요. 232페이지 보면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나오죠. 그죠? 그러면 아래 201조 보세요. 201조가 여기 과실수취권 문제인데 거기 1항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 과실을 취득한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위에 까만 박스 3번 점유자의 과실 취득에다가 여러분 손으로 선의만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항 보면 악의 점유자는 어때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 과일을 팔아먹었거나 13년 동안 수확한 거 팔아먹었다 소비했거나 혹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때 233페이지 보면 자,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3번 효과 나오죠. 그죠? 효과 나올 때 천연과실 법정과실인데 물건을 사용하는 이익, 즉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 그랬죠. 그죠? 토지 사용료도 이 과실에 준하는 거고 네, 뭐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넘겨보세요. 자, 이번에는 거기
양가로 3번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나오죠. 그죠? 점유자 회복자에 대한 책임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서는요.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어떻게? 선입 플러스 자주는 현존이익 배상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세요. 선입 플러스 자주 현존이익 배상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202조 보죠. 그죠? 자, 점유물이 점유자의 거기 가로치세요.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을이나 A 잘못으로 벼락 맞았을 저희 뭐죠? 을의 잘못으로 멸실 훼손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지 벼락 맞아서 훼손했다 그러면 갑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벼락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무가. 그때는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거기 점유물이 점유자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요. 책임 있는 사유 가로치세요.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배상. 그러나 소유사가 없는 점유자, 타주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 배상 그랬죠.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선의 플러스 자주 점유일 때 현존이익 배상, 나머지는 전손해배상 이렇게 가는 거죠. 양가로 4번 점유자의 비용상한 청구권 나오죠. 그죠? 거기에다가 적으세요. 선의 악이 구분 없다 이렇게. 그러면 203조 1항이죠. 그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동그라미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랬죠.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때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이 항 보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다. 유익비 동그라미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그랬죠. 그죠? 누구 선택에 조차 회복자 선택에 조차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3항 보면 전항이니까 필요비의 유익비예요. 유익비죠. 그죠? 유익비는 항상 구조가 똑같다고요.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연장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요. 나중에 유치권하고 비교해서 공부하게 되니까 모르면 일단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쩌냐면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계약관계인 임대차 있잖아요. 임대차에서도 필요비 유익비가 나왔죠. 그죠? 그때 개념은 똑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때는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계약관계 아니에요? 계약관계 아니죠. 계약관계가 아닐 때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로 가는데요. 그때는 필요비 유익비 개념은 똑같은데 둘 다 즉시 반환 즉시 반환시가 아니라 종료시가 아니라 목적물 반환시예요. 반환시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계약관계면 계약관계에 있는 필요비 유익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관계가 아닐 때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로 가는 거예요. 둘 다 개념은 똑같지만 계약관계 임대차에서는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예요. 그러나 계약관계가 아닌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는 개념은 똑같지만 필요비 유익비 둘 다 뭐예요? 반환시 그러죠. 그죠? 자, 그런데 시효 취득 안 된 것은 계약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거 외에도 계약했다가 무효 취소됐다 그러면 계약관계 아닌 것으로 봐서 그때도 다 뭐예요? 그때도 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시효 취득이 안 됐을 때로 공부를 하자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교과서 편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점유권 나오고 소유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소유권 가면 시효 취득이 나오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를 하늘에 붕 띄워놓고 따로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공부하시라고요? 시효 취득이 안 됐을 때 반환 범위를 점유자 회복자 관계로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 뭐예요? 맨 왼쪽 시효 취득 요건이 있잖아요. 요건하고 안 됐을 때 점유자 회복자 관계고요. 그 다음에 5원칙 있죠. 이 부분은 심화학습이에요. 시험에
사법시험 같은 데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 요 근래 우리 시험에서는 잘 안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심화학습 부분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5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점유권은 다 끝났어요. 점유권 다 끝났고요. 이제 소유권 오면 어디 부분이 끝났어요? 시효취득이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소유권에서는 그 앞에 뭐가 남는다고요? 상린관계가 남고 아래로는 뭐가 남는다고요? 공동소유가 남는다고요. 그 부분은 다시 다음 강의에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시효취득에 관한 강의 내용 점유권과 묶어서 본 거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